오늘은 민족사학의 선구자인 신채호 선생이 생각한 광개토 태왕과 비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1880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1908년부터 역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1910년 4월에 중국에 망명하였고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 1928년 5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0년 5월 치안유지법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대련에서 여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순국하였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매년 2월 21일에는 그분의 추모제가 청주 규례리에서 열립니다. 단재 선생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서 서당을 하던 조부로부터 판학을 공부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조부가 강내면 태성리에 사는 민영렬의 복선생이 되었고 조부 밑에서 민영렬과 단재 선생이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본래 조선상구사는 단재 선생의 조선사 서술의 일부였습니다. 1931년 6월 10일부터 조선일보에 103회 연재되었는데 그 연재가 상구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선상구사라고 붙인 것입니다. 조선일보 연재 중에 기자를 옥중에서 만났을 때 논문이 아직은 초안이라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문 연재를 부끄럽다고 사양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 소와 연우를 사용하는 신문에 우리 조선사를 연재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대의 명분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상고사는 해방 후인 1946년 서울 광안서림에서 조선사론으로 발간되었는데 저도 제1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어 1948년 종로서원에서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이 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선상고사는 이 책의 대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조선사 원고는 신문 연재했던 1931년 이전에 이미 탈고하였으며 일경에 체포되기 전에 보관하고 있던 친구가 신문사에 연락하여 연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상고사는 단군시대부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까지 서술되었습니다. 그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체 조선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현재의 조선상고사는 1편 총론으로부터 11편 백제의 강성과 신라의 음모로 끝납니다. 5편이 1, 2편 2편이기 때문에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는 주관적 위치의 선자를 말합니다. 조선사람, 한국 사람이 바로 주관적 나입니다. 이것이 세계 인류로도 확대됩니다.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단재 선생은 인류 사이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역사학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사료의 선택과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증주의를 강조하였고 사대주의적 유학자들과 식민주의 사가를 비판함으로써 조선상고사의 저술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 책에서 상고시대 우리 역사가 웅혼하다고 부각시켰으며 상고사의 역사 무대를 중국 동북지역과 요서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단군시대의 산동지역까지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의 영토가 요동으로 한정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단재 선생은 중국 자료를 인용하여 더 깊숙이 요서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중국과 일본 등의 해외 식민지를 두었다는 해외 경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외를 점령하여 다스렸다는 이 해외 경락설은 리베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4쪽에도 나옵니다. 단재 선생은 고조선이 3조선으로 분립 통치하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한사군의 대동강 평양설을 부정하였고 아예 한사군이 실제하지 않았거나 한반도 바뀐 요하 지역에 존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식에 대해 이만열 교수는 4대 의존이나 식민사관이 아닌 자강 독립사관이라고 하였고 중국 유교 중심이 아닌 고유한 난가 중심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재 선생이 광개토 태양 비문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나를 제가 조선상고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선생은 광개토 태양을 전략가라고 평가하였고 그 준호와 같이 국토가 광개함에 이르렀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4명의 친구와 함께 집안현 환도성을 둘러보고 일본인이 파는 광개토 태양 비문을 가격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탁본 가격이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가격이 비쌌을 것입니다.
선생은 광개토 태양 비문 탁본을 보기만 하고 구입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 상고사에서 11차례 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탁본을 입수해서 연구에 활용한 것 같습니다. 단재 선생은 본문에서 태왕을 광개태왕,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또는 평안호태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재 선생이 인용한 11곳의 비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곳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몽을 비문에 따라 추모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삼국사기는 동명성왕 주몽이라고 적고 있고 삼국유사는 동명성제 주몽이라고 적고 있으나 비문은 시조 추모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따르지 않고 비문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연의 유적지를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역사책보다도 현장의 비문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추모라는 말은 비문 일면 일단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석시조 추모왕지 창기야라는 구절 속에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주몽이라는 말을 만주계통의 말로 이해하였습니다. 둘째, 비문에서 동부요 구시 추모왕 송민이라고 인용했습니다. 동부요는 추모왕 당시부터 고구려의 송민이었으나 도중에 반란을 일으켜 태왕이 정복하여 병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비문의 왕궁솔 수군이라는 말을 통해 수군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왕이 고구려 수군을 몸소 이끌고 백제와 외를 정벌했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비문에 따르면 평안호태왕은 국내성에서 성장하여 국내성에 묻힌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비문에만 기록된 비려를 흉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라를 구원하여 임나가라에서 외병을 대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임나가라가 지금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곱째, 비문의 태왕은 17세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왕이 추모왕의 13세 손이 아니고 17세 손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팔성, 관미성, 미추성 등의 함락 사실을 언급하였고 웅진을 고모나라, 압록강을 비문의 아리수로 보았습니다. 특히 단재 선생은 태왕의 비문 가운데 정벌에 관한 기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일찍이 태왕의 비를 보기 위해 집안연에 들렸다가 영자평이라는 소년과 필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비문 가운데 고구려가 영토를 정벌한 글자는 모두 칼과 도끼로 쪼아내서 알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비문을 탁본하다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석회로 발라 도리어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참된 글자가 삭제되고 위조된 것 같아 비문의 참된 내용을 알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당시 단재 선생도 비문에 빠진 글자, 조작된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문의 일부 내용을 단재 선생이 인용하여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욕심으로는 단재 선생이 비문 전체를 해석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1931년 조선일보 추구 내용에는 없는 것이지만 1946년에 발간된 조선사론 1집에 있는 특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의 거대하고 글씨의 웅박함이 다 대국의 성실을 표상하기에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국인 고구려의 융성한 시대를 태왕의 비문이 잘 표상했다는 뜻입니다. 단재 선생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아직도 국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단재 선생도 망명했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었던 가옥을 일제에 빼앗겼고 또 해방 후에도 무국적자로 있다가 2009년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한 비통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국적 회복 전까지 조상이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벽초 홍명희는 단재 선생을 평하여 살아서도 사람, 죽어서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본 광개토 태양 비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